여러분, 뉴스 하나의 주가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말 흥미로운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대북 관련주인데요. 남북 경협주라고도 하죠. 오늘은 말이죠. 이 희망과 두려움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투자 세계,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딱 한마디로 양날의 검이라고들 하죠. 와,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엄청난 대박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품고 있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이 주식들은요,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 실적이나 재무제표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움직여요. 말 그대로 정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할까요? 예를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딱 떴다. 그럼 주가가 막 폭등하고요. 반대로 긴장이 좀 고조된다 싶으면 바로 곤두박질 치죠.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탈보다는 한반도 정세 자체가 주가의 키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정치에 따라 춤추는 주가입니다. 우선 대북 관련주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가볼게요. 아주 쉽게 말하면요. 예전에 북한이랑 사업을 해봤거나 아니면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다시 시작되면 와, 저 회사는 진짜 돈 벌겠다 싶은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?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이렇게 예측도 힘든 주식에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까요?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게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.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. 첫째는 역시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이 가진 그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, 자원이라든지 노동력 같은 것들이요.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예전에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관련 주식들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. 그걸 똑똑히 기억하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마지막 리어, 바로 한반도에 완전히 새로운 성장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 희망 자체에 베팅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런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. 투자자들은 뭘 보고 움직이는 걸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대북 관련주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.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.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진짜 알짜배기 기업이랑 그냥 소문만 무성한 기업을 이걸 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저희가 한번 3단계 희망이라는 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북한 사업이랑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그 깊이에 따라서 1등급, 2등급, 3등급 이렇게 티어를 나눠보는 거예요. 아마 리스크와 기회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. 자, 1티어부터 볼까요?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그야말로 선수들입니다. 예를 들면 제형솔루텍이나 신원처럼 아예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었던 회사들, 또 아난트처럼 금강산에 리조트를 지었던 회사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. 이런 곳들은요, 사업체계, 이 뉴스 하나만 터져도 주가가 정말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룹이죠.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희망이 현실이 될 때 정말 가장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들이죠. 그 다음은 2티어, 바로 인프라 관련주들입니다. 이 회사들은 1티어처럼 북한에 직접 뭘 짓거나 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생각해보세요.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철도, 도로, 전기 같은 기반시설이죠.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 같은 회사들이 바로 그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쪽은 단기 뉴스에 들썩이기보다는 한반도의 큰 그림, 그 근본적인 변화에 투자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마지막 3티어입니다. 여기는 소위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식량을 지원한다더라 하는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반짝하거나 아니면 그냥 시장에 떠도는 뜬 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. 사실 사업 연관성은 가장 멀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변동성은 정말 엄청나고 투기적인 성격도 아주 강합니다.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들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.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. 이 시장 전체를 쥐고 흔드는 더 거대한 힘, 바로 지정학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,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남북관계의 분위기, 그 온도겠죠.
두 번째는 경제 영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는 가장 큰 벽, 바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펴느냐 하는 방향성이고요.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변 강대국들의 생각도 무시할 수 없죠. 이 네 가지 중에 단 하나만 삐끗해도 시장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이런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넘어서서 좀 더 큰 그림, 한반도의 장기적인 비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. 여기서 아주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남북협력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만의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. 북한의 자체적인 국가 발전 목표랑도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. 여기 오른쪽 목표를 한번 보세요. 인민생활 향상이라든지 도농격차 해소 같은 것들요. 이게 다 북한의 내부적인 필요잖아요. 바로 이 지점이 남북협력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이런 2단계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1단계는 뭐냐? 일단 국제 제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농업이나 보건 같은 소프트한 분야부터 시작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거죠. 그러다가 제재가 좀 풀리면 그때 2단계로 넘어가서 철도나 도로 같은 본격적인 하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자는 겁니다. 아주 합리적이죠? 그리고 바로 그 첫 단추를 꿰 장소로 개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개성은 과거 남북협력의 상징이었잖아요. 그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지금 북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필요가 딱 만나는 지점인 거죠. 그래서 잃어버린 신뢰도 회복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보면요.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. 한쪽은 뉴스나 루머에 따라 사고 파는 단기 투기의 길, 다른 한쪽은 서로의 경제적 필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보는 장기 전략의 길.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, 이게 바로 대북 관련주 시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춤을 추는 정치, 그리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경제. 이 둘은 과연 언젠가 같은 박자로 발을 맞출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한반도의 미래에 달려 있을 겁니다.